2025년 한국 영화 기대작을 뽑아봤습니다. 한단.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바로 개봉 예정인 검은 수녀들. 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불만은 없어요. 여기서 송혜교 배우가 수녀로 나오는데 굉장히 캐릭터가 좀 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 원칙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는 하나, 사람을 살린다. 약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불도저처럼 가는. 그러니까 약간 신념이 되게 강한 사람 같더라고. 강한 여자가 그리고 나와. 우리가 수녀님 하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애롭거나 따뜻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생사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전투적이고 뭔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좀 멋진 여장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됩니다. 벌써 이미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 그 유퀴즈에도 나오고 맞아. 송혜교 배우 출연하고 어. 전여빈 배우, 이진욱 배우 그리고 문우진 배우가 출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검은 사제들의 팬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 2015년 작품이었죠. 10년이네요 딱. 딱 10년 만에. 오. 검은 사제들의 후속작이라고 해서 뭐 그 이후의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은 사제들은 장재영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파묘에. 파묘를 만들 감독이 달라요. 권혁재 오, 그니까요. 감독이 좀 연출. 놀랐어요. 그런데 워낙 소재도 흥미롭고 사실 검은 사제들도 성공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비슷한 장르 그리고 또 세계관을 또 공유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바로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전독 씨. 그러니까 저도 사실 웹소설을 뭐 판타지 웹소설을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저마저도 알 만큼 엄청 유명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이 실사화가 됩니다. 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판타지 장르고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싱숑 작가의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싱숑 작가라는 분이 나는 한 명의 그냥 필명인 줄 알았는데 싱숑 부부예요. 다른. 그치. 우리 부부는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독자라는 사람이 인기 없는 웹소설을 혼자서 10년 동안 독자가 된 거야. 그래서 마지막 그 회차가 결말에 공개됐는데 그 회차를 본 사람이 조회수가 1위야. 자기 혼자만 이 결말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웬걸? 웹소설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읽은 이 웹소설의 일이 실사가 됐구나. 근데 나는 결말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대박이다. 이런 설정이에요. 캐스팅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작 팬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맞아요. 그 김독자 역할에는 안효섭 배우, 그리고 원래 웹소설 주인공 유중혁 역할에는 이민호 배우, 그리고 그 외에 최수빈 배우, 그리고 신승호 배우. 그래서 이게 여름을 노리고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천만 영화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2025년 기대작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악마가 이사 왔다입니다. 이게 또 기대작인 이유가 엑시트로 대박을 터뜨린 이상근 감독의 차기작이거든요. 진짜 엑시트가 900만 정도 나왔나요? 아무튼 그랬을 엄청 거예요. 높았어. 네. 800만인가? 데뷔작인데 그때 상도 받으시고 상 받으시면서 또 했던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너무 떨리셔가지고. 배우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조정식 배우님, 네. 조정석 배우님.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네. 그래서 그 이름 잘못 불러. 감독님이 귀여웠던 기억하고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25년 악마가 이사 왔다는 두 번째 작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그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상상 초월 비밀을 가진 아랫집 여자와 동네 대표 백수, 윗집 남자가 만나 기상천외한 데이트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일단 출연진을 좀 살펴보면 임유나, 엑시트의 임유나 배우. 임유나 배우가 사랑스럽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 비밀을 가진 아랫집 여자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그 백수 역할
안보현 씨가 맡습니다. 정선지와 새벽마다 시간을 보내게 된 동네 대표 백수 윗집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이 작품을 기대하는 포인트는 성동일 배우가 나옵니다. 그쵸. 저의 단이 사랑하는 내 단의 사랑. 아버지. 저는 성동일 배우가 어떤 자식의 아빠로 나온다. 끝났다. 아. 특히 딸의 아빠다? 끝났다. 이 제작사가 외윤회강이라고 베테랑의 그치. 제작사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 베테랑 2와 함께 홍보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아, 악마가 있었다를.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꼭 개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들의 합과 또 엑시트 감독님의 좀 기발한 어떤 또 스토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정말 기대되는 오호. 2025년도 최고의 기대작. 바로 호프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개봉을 앞두고 있고 황정민 배우, 조인성 배우, 그리고 정호연 배우가 오징어 게임 네, 출연하고,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전남, 해남에 와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이길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에서 시작된 의문의 공격에 맞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을 외곽에서 미지의 존재가 목격된 후 그 실체를 수색하다가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사투를 그린 그런 영화고, 그리고 이 나홍진 감독이 이 굉장히 완벽주의자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연출한 세 작품이 다 센세이션한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들이고, 오, 와. 그 작품들에 이어서 이번에 개봉하는 이 호프라는 작품 정말 오래 준비했고 맞아요. 2024년도 3월에 촬영을 끝내놓고 개봉 시기를 계속 바꾸고 있대요. 그 이유가 후반 작업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또 투자자들 발동동. 그치. 근데 또 이게 아무래도 SF 영화다 보니까 네네. 또 후반 작업을 할 게 많지. SF가 진짜 쉽지 않은데 한국형 SF라니.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IP, 괜찮은 세계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나홍진 감독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믿어요. 드디어 2025년에 오실 예정입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옆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리고 진짜 미장센이라고 하나요? 아. 그 미적 감각이나 그런 잔혹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 독보적이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좀 안 볼 수 없는 감독님이신데. 맞아. 원작 소설을 영화한 작품의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5년간 일해온 곳에서 이제 갑자기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짜 구인 공고를 냅니다. 그 자기랑 비슷한 그런 그 포지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죽여버리는. 원래 사이코패스였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무력감과 희망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하나씩 살해하게 되는,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갔겠죠. 그런데 이게 또 캐스팅이 기가 막힌 게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바로 이병헌입니다. 진짜 이병헌한테 설득 안 당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안 당한 적이 없죠. 그쵸. 이병헌이 나와서 무슨 연기를 하든 내가 설득을 안 당한 적이 없어. 진짜로.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서도 정말 설득 많이 당했죠. 그 프론트맨을 응원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인물에 좀 몰입하게 만드는 것에 진짜 탁월하다. 박찬욱, 이병헌이라 처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병헌의 아내 역할로 미쳤다. 손예진 배우가 나옵니다. 와, 진짜. 이병헌, 손예진?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 없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의 탑 중에 탑이 만난 거잖아요. 거기에 박찬욱까지. 이 셋의 조합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모두 지금 약간 다 경지에 오른 분들이 보여줘 볼까? 이러면서 모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럼 봐야지 뭐. 보여준다는데 우리 봐야지. 안 볼 수가 있나? 어쩔 수가 없다. 뭐 모르시는 분이 아직까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 개봉 미정이야. 그래도 2025년에 나오지 않을까. 바로
경주 기행입니다. 음.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연출도 김미조 연출이라고 사실 이제 상업 작품으로 막 유명한 그런 연출은 아니에요. 이제 갈매기라는 영화로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의 대상 받으셨고 이제 들꽃 영화상에서 이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이 경주 기행이라는 작품은 2021년 그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상에서 이제 3등으로 입상한 그 작품입니다. 공모전 작품의 패기의 신인 감독이라. 아, 그쵸. 상을 이렇게 좀 언더에서 좀 휩쓴 그런 감독님이고 로그라인을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 막내딸 경주를 살해한 범인의 출소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 경주로 떠난 네 모녀의 특별한 가족 여행기입니다. 경주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막내딸 경주 그리고 지영명 경주. 그럼 이 경주라는 애가 어떻게 살해를 그런 것 당한 같습니다. 피해자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일단 캐스팅도 어마어마하고요. 엄마 오. 이정은. 뭐 설명 굳이 안 할게요. 그리고 첫째 딸 공효진. 와. 누구보다 이제 가족을 끔찍하게 챙기는 이제 첫째 딸 장녀 K 장녀 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박소담 배우인데 법대 출신의 백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딸 이연이란 배우가 맡았는데 이제 머리보다 주먹이 먼저 반응하는 전직 레슬링 선수. 와. 그래서 또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이정은과 공효진이 동백꽃 필 무렵 이후로 또 다시 모녀로 만납니다. 아 그때 모녀였나? 네. 맞아. 내가 동백이를 위해서 하나는 해주고 갈 것이야. 맞아. 또 이 작품이 이제 3등, 시나리오 공모전 3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 총평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소시민의 마지막 절규로 이어지는 뭉클한 정서와 공감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또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뭐 OTT로도 많이 볼 수 있고 막 이렇긴 하지만 또 극장은 또 극장만의 재미와 멋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진짜 흥미로운 영화 한 작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기대되는 작품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많이 소비해주면 더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또 다른 추천작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2025년에도 풍성한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대파한단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바라면서 기대가 된다. 호프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